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감히 예상하건대 소고기를 좋아하는지 돼지고기를 좋아하는지 닭고기를 좋아하는지 취향에 따라 고기의 종류는 조금 달라지지만 거의 대부분이 좋아할 겁니다. 특히 불판에 고기를 올리고 지글지글 구워서 쌈을 싸먹으면 너무나도 행복하죠. 고기를 먹으면서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취향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사람들이 먹어도 취향을 가리지 않고 좋아할 맛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조상님들도 많이 먹었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먹었다는 결론까지도 나오는데요. 18세기 후반 우리나라에서 도살되는 연간 소의 소가 39만 마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소 한 마리당 300kg으로 잡고 도체율을 따져서 고기양이 150kg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당시 조선 인구 1,500만 명으로 나누었을 때 연간 인당 쇠고기 섭취량이 약 4kg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간 쇠고기 섭취량이 4kg을 넘은 게 1995년 이후라고 하죠. 따라서 21세기인 지금은 예전보다 더 많이 먹고 있겠지만 20세기 내내 한국인은 조선시대 때의 사람들보다 소고기를 더 못 먹었다는 이야기죠. 역사 속에 있는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못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값비싼 소고기량을 보니 잘못된 상식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는 고기를 굽기에 최적화된 불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구워 먹었을까요? 크고 넓적한 돌멩이 위에 불을 지펴서 구워 먹었을까요? 정답은 모자입니다. 저도 찾아보고 정말 놀랐던 것인데 조선시대의 무관들이 쓰던 전립투를 통해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실제 쇠로 만들어진 무관의 모자를 솥으로 활용해 먹는 음식을 자주 먹어서 전립투라는 모자의 이름을 따서 전립투라는 음식의 이름을 지칭하기도 했죠. 가운데 머리 부분은 국물을 담아서 끓여 먹고 양옆 부분에 고기를 얹어서 같이 먹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고깃집을 가면 가운데에 된장찌개나 계란찜을 올려두고 양옆 테두리 부분에 고기를 구워 먹는데 어쩌면 지금의 불판들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와서 만들어진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계란찜뿐만 아니라 치즈를 올려둘 수 있는 곳도 생겼고 여러 가지 형태의 불판으로 발전되었죠. 조선시대의 무관들은 현대로 치면 직업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안을 담당하면서 모자를 벗어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군인들이 근무를 서고 라면을 끓여 먹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것 같네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불판이 발전한 이유는 문화적인 영향도 큽니다. 집에서 구워 먹고 외부 식당에 가서도 직접 구워 먹는 문화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에 맞춰 불판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진 것이죠.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사랑하는 나라인 것 같다. LA 코리아 타운에서 한국식 바베큐를 먹은 적이 있는데 불판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만든 것 같더라고. 국과 고기를 같이 먹을 수 있고 치즈까지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구분되어 있어서 구입을 하려고 알아보니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사용하던 불판이야. 과거에 한국인 조선에서 군인의 모자로 쓰였던 철모인데 이걸 뒤집어서 사용하면 불판 모양이 된다. 여기에 국물을 끓이고 바깥쪽에는 고기를 구웠다고 해. 내가 얼마 전에 코리아타운에서 봤던 그 불판이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지. 그런데 이 모자를 쓰고 전투에 임했던 군인들은 목 디스크가 왔을 것 같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든 군무 쓰는 걸 싫어하는 건 똑같을 것 같아. 이처럼 우리나라의 불판을 보며 깜짝 놀란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고기 불판 주변에 노란색은 치즈 아니면 계란 같은데 이 불판을 만든 사람은 상을 받아 마땅하다. 바베큐 파티를 하다 보면 치즈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냥 뜯어먹기도 하는데 녹여서 먹으면 천국과 다를 것이 없지. 과거 왕이 있던 시절에도 한국인들은 바베큐 파티에 최적화된 삶을 살고 있었네. 믿기 힘들겠지만 한국에 가본 사람들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 어디를 가더라도 실내 집과 바베큐 음식점들이 넘쳐난다. 수십 개가 붙어있는 곳들도 있다니까. 나도 독일의 코리아타운에서 본 적이 있는데 고기만 굽는 용도가 아니었어. 버섯이나 양파와 마늘은 기본이고 김치나 치즈까지 모두 한 번에 구울 수 있는 최고의 불판이다. 삼성이랑 LG가 한국회사라는 것은 알고 있어? 가전제품들의 빽빽한 기능들을 세련되게 넣는 것이 한국인들의 특징이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불판이 있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철로 만든 모자의 가운데에는 고기 기름이 모이고 육수로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심지어 고기 파티가 끝나고 군인들은 전쟁 중에도 고기 냄새를 계속 맡을 수 있어. 피 냄새보다는 좋지 않을까? 남자친구가 한국인이라서 자주 놀러 갔었는데 장담하건대 전 세계에서 바베큐 외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야. 더 많이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야. 완벽한 고기 불판은 역사와 경험에서 탄생된 보물이다. 그림만 봐도 완전히 옛날이잖아. 프랑스는 저런 시대에는 빵도 없이 굶고 있었을 거야. 물론 귀족이랑 왕실은 고기를 삼키지도 않고 맛만 보고 뱉어냈겠지만 한국에서는 장군이 아니라 병사들도 고기를 자주 먹었나 봐. 솔직히 김치랑 치즈는 구우면 3배 더 맛있어진다. 흘러내리는 치즈와 구운 김치는 고기 맛을 2배 더 올려주지. 아시안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한국에는 실내에서 바베큐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불가능해. 아마 화재 예방 차원이라는데 지금은 2021년이라고.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알가 빠진 법을 바꿔주면 안 될까? 치즈가 녹아내리고 고기를 싸먹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겠지. 그저 감동스러운 식사가 될 거야. 아마존에서 한국식 불판을 살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창문 옆에서 환기하면서 구우면 되는 거지? 한국인들은 고기 냄새랑 연기를 어떻게 처리해? 지금 이탈리아는 저녁 9시라고 배고픔을 참고 누웠는데 이 사진이 나를 고통받게 하고 있어. 김치를 구워 먹어봤다면 바베큐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알 거야. 나는 구이용 김치를 따로 구매하는 편이다. 그냥 먹는 것보다 맵지 않고 고소한 매력이 있거든. 한국에서 5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주말만 되면 거실에서 고기 파티를 한다. 한국인 아내는 평생 집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결혼할 때 3종류의 고기 불판을 들고 왔어. 정말 작고 귀여운 채구랑은 안 어울렸지만 말이야. 아시안 중에 한국 남자들이 덩치가 제일 좋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 독일인들도 고기를 많이 먹어서 강인하잖아. 수백 년 전의 모자 불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놀라울 뿐이다. 바베큐 할 때 맨날 고기만 굽는 남편 때문에 지겨워 죽겠어. 버섯이랑 채소도 같이 구우면 훨씬 맛나다는 것을 한국인들도 알고 있는데 말이야. 저런 불판이면 고기만 집착할 리가 없을 듯. 바르셀로나에서는 식당에서 셰프들만 고기를 구울 수 있어. 그래서 집에서도 아빠만 고기를 굽고 우리는 먹기만 하지. 귀찮기도 하고 어려워서 태워 먹으면 아깝잖아. 실내에서 바베큐를 하면 지독한 연기와 냄새가 생화학무기급일 거야. 한국에 있는 식당들은 좋은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면 몸에서 고기 냄새가 일주일은 유지될 거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